그럼 문재인 정부는 정말 그렇게 종전선언을 하고 싶다면 뭘 해야 되냐? 그 지난 21일 날 76차 유엔 총회죠. 거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그 종전선언을 또 제안을 했잖아요.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유엔 총회만 가면 이제 종전선언을 제안을 하니까 뭐 또 하나 나왔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종전선언 제안은 매우 미묘한 그 방정식이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게 뭐냐? 이 과정에서 과연 미국과 친미 수구 세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그것을 딱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날 종전선언 제안을 했어요. 근데 20일 날 바로 하루 전 그 라파엘 그로시라고 하는 그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죠. 거기 사무총장이 북의 핵무력 강화가 북이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경고를 딱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유엔 총회에서 제안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IAEA가 동을 뜬 거죠.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이 있자마자 조중동에서 북이 핵무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종전선언이 웬 말이냐 이러면서 이제 갈겨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난리봉탱이를 쳤습니다. 다시 말해 이 종전선언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IAEA를 동을 띄워가지고 미국이 강력한 견제를 돌렸고 이걸 이제 조중동에 나발을 불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 이제 22일 날 그 외교협회라고 미국에 그 있잖아요. 거기 뉴욕에 있는 거기서 이제 그 정의용 외무장관이 이제 초청 대담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정의용 외무부 장관이 중국의 늑대 외교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왔다. 이걸 또 이제 마구 써갈깁니다. 그 이제 내용이 뭐냐면 그 대담자가 이제 묻는 거죠. 중국이 요즘 공세적으로 외교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제 정의용 외무장이 뭐 그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중국으로서는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또 뭐 저기 한국, 그다음에 인도, 일본 이런 데가 이제 반중국 블록을 만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때 이제 정의용 외무장관이 그런 식의 구별은 냉정적 사고다. 이게 근데 그것은 중국하고 똑같은 말이다. 찬양을 했다. 이러면서 이제 막 사설과 칼럼에서 이제 막 써대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현재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이라는 걸 제안하면서 뭔가 하려는 여기에 강력한 제동을 이제 걸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거죠. 근데 미국은 뭐라 그랬냐? 미국은 종전선언에 관심이 있다.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 국방부 그 커비 대변인이 또 그렇게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미국이 무슨 종전선언의 논의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딱 단서가 뭐냐? 우리의 목표는 비핵화에 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미국은 종전선언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관심이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제안하는 걸 막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종전선언 논의가 만약에 촉발이 된다면 그 공간을 이용해서 북이 비핵화해야 된다라는 이미 흘러간 이 쟁점을 살리고 싶다 이런 거죠. 그래서 미국의 관심사는 종전선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이 비핵화해야 된다. 이 주장을 재점화시키고 싶은 거기에 미국의 관심이 있다. 요거 이제 사실 이제 굉장히 쉬운 방정식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문재인 정부는 왜 이 종전선언을 추진하냐? 당연히 이제 대선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내년 2월 달에 이제 그 북경에서 이제 동계올림픽이 있다 이겁니다. 거기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하든, 남북미 또는 이제 남북미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종전선언을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그 4.27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성명에 이어서 그 사그라져가고 남북관계도 안 좋은데 이걸 이제 올림픽 공간을 이용해서 평창처럼 이렇게 다시 이제 살리게 되면 그 이벤트 가지고 대선을 치를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그 사고를 하는 거겠죠. 그럼 뭐 중국도 땡큐죠. 원래 이제 그 도쿄올림픽 때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 코로나하고 일본과의 관계가 잘 안 풀려서 이제 불발이 된 거잖아요. 이걸 이제 북경올림픽에서 해보겠다. 그런데 이 종전선언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북은 입장이 뭐냐? 이런 거죠.
24일 날 그 김여정 부부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태성 그 외무성 부상이 그 동시에 이제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뭐냐? 종전선언은 뭐 상징적이지만 나름의 의미가 있다. 또 이게 뭐 평화협정 체력이나 뭐 이런 문제로 가려면은 한 번은 짚고 가야 될 문제다. 그러나 시기상조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아무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나름의 의미는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시기상조다. 딱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요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한 시점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 전에 이제 뭐 하노이 회담을 하고 북미 간에 뭐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종전선언을 얘기할 때는 나름의 그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하는 현재의 타이밍은 뭐냐면 북이 핵 협상을 접고 핵무력을 기정사실하고 더욱 고도화하면서 북미 간의 대결을 힘으로 정면 돌파하겠다 하는 상황에서 과연 그런 문재인 정부는 이제 그런 북의 핵무력을 인정하겠다는 거냐? 근데 그것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북의 생각을 우리는 읽어봐야 된다 이런 거죠. 그 첫 번째 해답은 어디에 나와 있냐? 9월 15일 날 김여정 부부장의 우몽 담화에 나와 있습니다. 저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미사일 SLBM 그 시험을 창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 북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한 것을 두고 김여정 부부장이 참으로 우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도발이라는 표현은 기자들이나 할 얘기지. 그 대통령 입에서 나올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참으로 유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럼 왜 북에선 그런 얘기를 하냐 했을 때 아주 친절하게 예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잖아요. 북에서 미사일 시험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남쪽의 국방 중기 계획을 실현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북은 그 자신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5개년 계획에 입각해서 정상적인 그건 실행을 한 것일 뿐인데 그거를 왜 도발이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남쪽이 자기들이 하는 것은 정상적인 그 억제력이고 북이 하는 것은 도발이고 이것이야말로 이중 기준이고 잘못된 사고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예까지 들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번에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이태성 외무부상의 담화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니 그 미국이 하는 것은 정상적인 억제력이고 북이 하면 도발이다. 이것은 근본에 있어 가지고 이제 그 이중 기준이고 그 본질은 바로 그 뿌리는 어디서 나오냐? 그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 이런 조건에서 그 미국이 적대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데 무슨 종전선언이 의미가 있으며 그것을 한다 한들 실행이나 되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중잣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적대 정책 이런 이제 철회 이런 것들을 남쪽이 신중하게 논의를 할 경우에는 북남 관계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고 모색해볼 용의가 있다.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문재인 정부가 이번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은 좀 오바다. 그 전제 조건을 충족하는데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이번에 담화에서 이제 던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과연 이 메시지를 문재인 정부가 알아들었을까요? 요 대목이 이제 우리는 궁금해지는 거잖아요. 그 메시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요즘 그 이렇게 북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그 적대 정책 철회와 이중잣대 요 표현을 동시에 써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제 적대 정책 철회라고 하는 이제 그 같은 말이지만 그 이중잣대를 버려야 된다 하는 요 말이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북의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을 남쪽에서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그 다음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없이 미국의 기준, 미국의 잣대, 미국의 적대 정책을 그대로 입에다 물고 도발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종전선언을 취재한다? 이거는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아주 그 친절한 여정 씨가 아주 예까지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종전선언하자 툭 던지는 식으로 이렇게 갖고 과연 문재인 정부의 핵심 참모부나 이제 그 외교 안보 라인, 통일부 라인에서 그걸 이해를 하고 있냐 이런 대목이 이제 깝깝해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는 정말 그렇게 종전선언을 하고 싶다면 뭘 해야 되냐? 도발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가 평화는 국방력 강화에 기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북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인정한다, 이해한다,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그런데 기초해서 이제 남과 북이 먼저 종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9.19 남북 군사 합의서 이걸 이제 이행하는 쪽으로 이제 서로 노력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이제 풀어 나가야 된다 이런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그 난이도가 높은 틈새 전략을 이제 문재인 정부니 구사할 줄 알아야 된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이거를 뜻하는 건데요. 마치 이제 우리가 암벽 등반할 때 이렇게 클라이밍 하면서 어느 한 귀퉁이를 딱 잡고 했을 때 그 다음 칸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듯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미국의 기준, 친밀수구 세력의 주장 이런 데 이제 쫄거나 놀라지 말고 역지사지 전략, 그 틈새 전략을 자기 언어, 자기 개념을 가지고 얼마나 확장해낼 수 있는가. 그러한 안보, 외교, 통일 라인의 참모부들이 거기에 이 돌파구를 열어낼 수 있는가. 그것이 앞으로 이제 우리 국민이 요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많은 이제 그 국제 정세의 전문가들이 이제 바라봐야 될 관심사다.